지금보다 더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최고의 인재와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책을 끝낼 수는 없다. 결국 세계 최고 인재들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자질은 무엇일까? 이것은 내가 비즈니스의 세계에 뛰어든 후 항상 가지고 있던 질문이다. 맥킨지는 프린서플 선정 프로세스의 전체 모습을 다큐멘터리 방송 형식으로 소개하는 일련의 비디오를 사내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제공한다. 영상에는 원탁회의 모습, 후보자와의 면접에 관한 토론자들의 코멘트, 그들이 말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예측되는 경우도 있었다. 등이 담겼고 방송의 진행 역할을 맡은 맥킨지의 사원은 선정하는 측의 시점에서 해설을 했다. 맥킨지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다음에 4가지 각도에서 평가한다. 1. 사람을 매료시키는 매력이 있다. 다른 컨설턴트, 클라이언트, 상사의 마음을 자극하여 감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이 가지고 있다. 탁월한 클라이언트 서비스로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사로잡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신념을 키워나간다. 2. 문제 해결에 탁월하다. 혁신적, 창조적, 최고 수준, 높은 부가가치, 생각이 깊은 리더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 해결의 전문가로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3. 초인적으로 일한다. 확실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강한 추진력으로 일을 진행한다. 클라이언트, 컨설턴트, 다른 동료들은 특정한 업무에 관해 이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X에 관한 거라면 누구씨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4. 기업가 정신이 있다. 사내 시스템 안에서 자발적으로 선두에 서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킨다. 기업가처럼 한정된 자원, 인재, 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나로 통합하며 계획을 책정하는 데 뛰어나다. 업계 전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맥킨지에 한해서 프린서폴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출세의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4가지 영역 모두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좀처럼 승진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4가지 영역 모두에서 지극히 평범하던가 매우 부족한 영역이 한 가지씩 있다. 이 4가지 영역을 레이더 차트로 정리해서 생각해보면 좋다. 도전정신, 사람을 잡는 매력, 자유로운 발상, 실행력. 4가지 영역에서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보통은 한 가지 영역에서 특별히 더 뛰어나야 한다. 이 4가지 영역은 어떤 업계에도 적용 가능하다. 많은 기업에서 리더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사람을 매료하는 힘,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 일의 추진력,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능력이다. 유능한 리더에게 필요한 원칙을 찾아 헤매던 나의 여행길 위에서 내 마음에 와 닿은 궁극적인 질문이 있었다.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이 질문을 함께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전 세계에서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을 확장시키고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리더가 리더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좋은 무언가, 다른 것과는 다른 무언가, 빠질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인재들의 사고력, 이제 책의 막바지이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모두 자신에게 적합한 나름대로의 법칙을 떠올렸을 것이다. 중국에는 거일반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4가지 가운데 하나를 알려주면 나머지 3가지도 미루어 안다는 의미이다. 공자가 하나를 배워서 3가지를 아는 인재가 아니라면 학문을 가르칠 가치가 없다고 제자에게 말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맥킨지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면접을 보러 가서 저는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줄 것. 400년 이상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 또한 방법서설에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다. 예를 들어 기업가의 유래는 무엇일까? 어원은 프랑스어 엔트리프리뉴어로 자본을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 높은 분야로 이동시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 19세기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실업가인 장바티스트 세의 정의라는 의미이다. 기업가는 새로운 발명이나 발상을 통해 문자 그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딱 알맞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로 물건은 동과 서라는 한자로 표현한다. 왜 물건을 동서라 부를까? 세계의 동쪽과 서쪽에서 상업이 번성했으니까? 아니다. 사실 이 단어의 기원은 당나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 현재 산시성의 시안에서는 동시와 서시라 불리는 2개의 큰 시장이 운영되었고
당시 사람들이 동과 서에 있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간다고 말하다 보니 물건의 의미를 가진 동서라는 말이 탄생한 것이다. 많은 위대한 철학자와 사상가는 우리의 사고를 넓히고 풍요롭게 해준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모든 것을 충분히 안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이 진실이다. 지식의 한계가 바로 사고력의 한계이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는 발상으로 뇌를 단련하여 항상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의 원천은 호기심에 있다. 호기심이 왕성할수록 더 확실히 의식하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 책을 읽다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일은 혁신이다 라는 문장을 본다면 F의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 캠페인을 기획한 전설적인 인물 스티브 잡스가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다 라는 기사를 읽는다면 왠지 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했던 잭 윌치가 할 것 같은 말이라고 상상할 것이다. 어느 쪽이 맞을까? 혁신의 실천과 인재의 발굴 가운데 어느 쪽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일까? 실제로 각각을 실현한 전설적인 리더가 있다. 혁신과 인재 발굴 모두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증거 그 자체가 아니라 관련을 짓거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자신이 어떤 타입의 인재나 리더가 되고 싶은지,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항상 더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다. 누구에게나 배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사실 더 즐거운 것은 생각하는 시간, 어떤 사물이나 문제의 근본 부분까지 깊이 파고들어 진지하게 그 의미와 관련성을 고민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생각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세계 최고 인재와 리더들의 공통점을 든다면 역시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또한 성공의 원칙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민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장래가 유망하다는 증거이다. 직접 써보는 것의 가치. 마지막으로 맥킨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뛰어난 리더였던 마빈 바우어의 말을 소개해 보려 한다. 고도의 전문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컨설팅의 개념을 확립하고 철저하게 서비스의 질을 강조했던 마빈은 맥킨지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앞으로 컨설턴트가 목표로 해야 할 가치를 제시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컨설턴트가 마빈을 경영 컨설팅의 아버지라 여기고 있으며 특히 경영자나 지도자에 대한 컨설팅 분야에서 그가 남긴 업적은 매우 대단하다 할 수 있다. 다음은 맥킨지에 입사한 컨설턴트 전원에게 배부되는 마빈이 쓴 글의 일부이다. 나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무언가를 쓰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강했던 덕분에 인게이지먼트 매니저로 역할을 할 기회가 많았다. 오랜 시간 나는 이 접근 방식을 장려했고 맥킨지에 대해 생각나는 점을 계속 글로 표현해 보라고 직원들에게 말해왔다. 그러나 실천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실제로 검토해보고 이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글을 쓴 사람들의 대부분은 뛰어난 두뇌와 기질을 갖추고 책임있는 자리에 승진할 만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이 항목의 마지막은 뛰어난 보고서를 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생략하거나 시각자료로 대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맥킨지의 설립자이자 최초의 멘토였던 제임스 오. 맥킨지의 말을 인용하여 보고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머리 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한 논리적이고 명쾌한 보고서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고서가 가장 효과적인 연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당신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성공 법칙을 직접 쓰고 퀄리티에 중점을 둔 논리 정연한 시스템 속에서 그 원칙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업무 능력과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나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47가지 법칙들을 정리하면서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깨달은 점이 있다. 하나하나 순서를 정하고 중요한 요점과 바로 취해야 할 행동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일은 끈기가 필요한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는 것이다.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어떤 분야에서도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연습이란 전력 투구한 연습이다. 뉴욕타임스에서 기술과학 분야의 기사를 쓰고 있는 저널리스트 클라이브 톰슨은 자신의 저서 생각은 죽지 않는다에서 쓰는 행위를 통해 프로의 작가는 애매한 관념에서 명쾌한 생각을 이끌어내게 된다. 작가들이 흔히 써보기 시작하고 나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머리 회전에 비해 연필 끝은 언제나 수억 년 정도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 고민하던 나는 실제로 큰 문제였다. 이 글을 읽고 구원받은 느낌이 들었다. 지금은 한 번에 아주 조금씩밖에 쓰지 못해도 큰 뜻을 품은 사람은 누구라도 글 쓰는 연습을 통해 그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확신한다. 언젠가 당신이 동료 사원들에게 경험 이념이 쓰인 각서를 보내는 위치가 되었을 때 이 습관은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